지금 앞에 어디 배우고 있어요? 차방정식 아니 방정식 나오기 쉽죠. 나가기 직전? 복수수까지? 처방정식이 안 됐다. 네, 볼게요.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어때요? 단원부터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 직선의 방정식이랍니다. 직선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얘기? 뭐 평면 좌표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좌표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좌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좌표계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직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엄청난 구조화가 다 있나? 직선의 방정식이라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뻥 조금 보태면요, 진짜 대학교 가시기 전까지 만약에 수학을 하신다 계속 하시면 한 50종류 정도의 함수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거의 그 정도는 약간 보시게 될 텐데 많아요. 사실 그것보다도 더 많은데 지금 줄이고 해서 그 정도 다루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함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딱 1차 함수만에 갖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 많은 함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요 1차 함수만이 좌표평면에서 직선으로서 나타나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 곡선이에요. 2차 함수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곡선 모양이었잖아요. 2차 함수뿐만이 아니라 3차 함수, 4차 함수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대부분이 아니죠. 그냥 모든 함수들이 다 곡선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함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오히려 특이하네요. 왜 얘만 직선인 거지라고. 그러니까 1차다 보니까 되게 단순해서 이렇게 직선 형태라고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뭐 좌표계에서 직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다 싹 다 뭐냐면은 그냥 1차 함수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1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뭘 배웠었냐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웠었어요. 맨 마지막에 2학년 1학기 맨 마지막에 이거 뭐예요? 전형적인 무슨 문제예요? 연립방정식 문제잖아요, 그렇죠?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연립방정식이니까 해 구해보시면요, 그냥 끝다 칠게요. x가 얼마예요? 2죠. y가 1이에요. 뭐 이거야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x가 2고 y가 1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보지 않기로 했어요. 얘를 이렇게 보지 않고요. 어떻게 볼 거냐면요, y가 x-1입니다라고 식을 변형해서 볼 거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입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식을 약간 변형을 줘버린 거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는 분명히 여기까지 이렇게만 봤을 때까지만 해도 연립방정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꿨어요. 뭐 식을 바꾼 건 아니잖아요. 숫자를 얼마큼 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넘기기만 한 거거든요. 이항만 시켰는데 그 우리가 이게 뭘로 보여요 지금? 저 1차 함수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웃긴 내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연립방정식의 1차 함수랑 다른 게 아니에요. 전혀. 연립방정식을 내가 원한다면은 1차 함수처럼 볼 수 있고 그 연립방정식을 눈에 보이게끔 그려놓은 게 1차 함수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냐면요, y는 x-1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의 1차 함수가 있게 되면요, 무조건 뭐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뭐 무조건이라고 좀 그렇지만요, 교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쵸? 교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교점의 좌표가 얼마일지가 우리가 이제 궁금해 해야 되는 단계인데, 교점의 좌표가 얼마일까요? 2,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가 연립방정식으로 봤을 때 해가 x가 2, y가 1이라고 나온 거랑 여기 1차 함수로 봤었을 때 교점이 2,1인 거랑 같은 게, 숫자가 x는 2, y가 1로 같은 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립방정식 형태를 1차 함수로 그려다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확실히.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1차 함수, 그러면 교점 구하려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맨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아 사실 얘나 알고 보니까 똑같으니까 요 1차 함수를 어떻게 했어요? 연립방정식으로 바꿔다 놓고 여기 가서 해를 구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요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를 방정식으로다가 이렇게 옮긴 그런 선택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1차 함수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건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다 뗐어요. 그리고 뭐 딱히 뭘 더 해야 되거나 그런 게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중학교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얘를 방정식 형태로 봤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거기부터가 이제 수상 내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근데 앞에까지 내용은 아직은 좀 1차 함수 내용을 할 거고 아마 이번 시간 뒷타임이나 아니면은 좀 늦으면 다음 시간 정도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기분이 아주 나쁘실 겁니다.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요. 대충 다 아니까요. 만약에 기울기가 뭐 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한 점을 지나요. 어떤 한 점을 지나냐면은 뭐 1,7을 지난다고 해볼게요. 이때 직선의 방정식, 다시 말해서 1차 함수죠. 1차 함수 식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요. y는 기울기는 아니까요. ex라고 쓸 수 있고 y 절편을 모르니까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뒀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1,7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직접 b를 구했죠. 아 5네. 그래서 y는 2x 플러스 5구나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웠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어떻게 식을 세워도 되는 거냐면요. 1,7을 지난다 그랬죠. 그래서 y 대신에 y-7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고요. 기울기가 2라 그랬으니까 2로 묶여 있대. x좌표가 1이라 그랬으니까 x-1이다라고 쓰는 일종의 어떤 식.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런 게 자꾸 안 익숙하냐면요. 계속 그 생각이 어디 머물러 계시냐면은 방정식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수상 들어와서 맨 처음에 고생 공식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은 항등식을 배웠거든요. 나머지 정리는 뭐 그 항등식을 이용한 거니까 항등식이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 항등식을 좀 식 전반적으로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건요 방정식적인 생각인 건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단순하게 얘기를 했을 때 기울기가 2여야 돼요. 그러니까 x 앞에 개수가 2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을 지나야 돼요. 1이랑 7, x한테 1을 대입을 했을 때 y한테 7이 대입이 되게끔 만들면 되는 거니까 항등식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x-1을 대입을 하고 여기다가 y-7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1을 대입을 했을 때 7을 대입을 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0으로 떨어져요. 항등식이죠. x 앞에 개수가 2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계속 식을 세우는 방법을 이렇게 항등식적인 측면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거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y는 2x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넘어가니까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쉽게 식을 세울 수 있죠. 그렇죠? 아 원래는 이제 이렇게 식을 세웠어야 맞는 건데 이것도 이것대로 가져가시되 새로운 방법이 생긴 거예요. 항등식적인 방법으로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죠. 뭐 많아요. 다 상관없어요.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서 뭐 말도 안 되게 숫자를 주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11,13을 지나고 싶대요. 더럽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더럽잖아요. 실제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아 여기가 y-13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y-13으로 좌변이 0이 되게 그 다음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라 그랬으면서 x 플러스 11이라고 두면 진짜로 마이너스 11,13을 대입을 하면은 0은 0으로 깔끔하게 떨어지죠. 이것도 맞춰줬고 이 조건도 맞춰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조건도 맞춰주는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힘들게 안 가도 된다는 거죠. 방정식으로서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물론 이것도 1이겠지만요. 그렇죠? 아 3x 마이너스 33 플러스 14 오우 딱 맞췄네.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건 뭐 그냥 제가 예시로 든 거니까요. 되겠죠? 네, 이렇게 좀
항등식적인 측면을 이용해서 식을 쉽게 세울 수 있을 거고요. 좀 사기당하는 부분이죠. 중학교 때 알려줬어도 됐을 뻔했는데. 근데 이것조차도 결국에는 뭐냐면요. 어쨌든 쉬웠어요.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뭐 상관없죠. 사실 이렇게 해도 쉬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를 알려주니까 쉬운 거거든요. 1차 함수는. 거꾸로 얘기하면 1차 함수는 기울기만 알면 한 7, 80%는 거의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그거는 수상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기울기를 안 알려줘요. 원래도 그랬었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가 1,3인데 만약에 하나가 뭐 4,13이다. 16이다. 뭐 그래 버려요. 숫자가 너무 틀어.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해볼까요? 4,11을 지난대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구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울기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어떤 문제를 어떻게 던져주든 간에 내가 기울기를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기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울기 구하면 돼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기울기라고 하는 요 기울기를 한번 다시 정의를 해야 될 때가 왔는데 딱 어떤 기준으로 얘기를 우리가 숫자를 딱 어떤 숫자 이걸 기울기 1이라고 잡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숫자 하나로만 딱 본다고 친다면요. 그래서 비율로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런 경사로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어느 길을 걷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느 길을 걸어야 돼요? 당연히 밑을 걷죠. 누가 위를 걷다고 하겠어요? 딱 한 명 있었어요. 지금까지 성깔이 툭해 가가지고 그냥 기왕 하는 거 약간 끝장을 보고 싶다라는 약간 미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약간 미치신 거고 원래는 이제 그렇잖아요. 밑에가 더 완만하잖아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얘를 기울기가 완만한 거고 왜 얘가 기울기가 이제 급격한 건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치면 생각보다 이게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왜라는 측면으로서 갖다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똑같은 요 단위만큼을 걸어간다고 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갈 때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갈 때 얘는 어디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죠. 근데 얘는 이만큼이나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되게 심플합니다. 어떤 그냥 기울어져 있는 정도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등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발을 앞으로 이만큼 디뎠을 때 발을 이만큼 올리느냐 아니면 발을 이만큼 올리느냐에 따라서 급격해지고 완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단위인 이만큼을 갔을 때 얼만큼 다리를 올리는지가 이제 기울기를 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좌우의 길이죠. 좌우의 길이 대비로 위아래의 길이를 얘기를 해야 우리가 기울기에 대해서 크기도 비교를 할 수 있는 거고 얼만큼입니다라고 나타낼 수도 있는 건데 수학을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없어 보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좌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요. X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죠. X의 크기 그다음에 Y의 크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얘도 좀 이상해요. 크기라고 하는 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쓰기로 했냐면 그러니까 말뜻은 이게 맞아요. 근데 수학적으로서 좀 이렇게 격식 있게 쓰려다 보니까 이런 증가량이다라고 하는 좀 어려운 얘기를 쓰기로 했지만 포인트는 그냥 이렇습니다. 이런 게 뭐 잘 안 익히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좌우 길이분의 위아래 길이에요. Y의 증가량입니다. 라고 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좌표를 어떻게 던져주든 간에 상관없어요. 내가 1에서 4만큼을 갈 동안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3이라고 정했을 때 3에서 C만큼 올라가는 9가 3만큼 가는 동안 9만큼 갔습니다. 와 3만큼이나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네.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그냥 수학적으로 약속을 한 거죠.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3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끝났죠. 사실 기울기가 3인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까 옆에서 했었잖아요.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알아요. 무려 두 점이나 알고 있기 때문에 y-3 이 점으로 잡기로 했죠. 3 곱하기 x-1이라고 이렇게 좀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참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 2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했던 내용을요 수상을 조금 묻혀가지고 이제 항등식으로 식을 세우는 얘기까지 같이 할 거고, 개념 3번은 뭐냐면 지금 당장은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하는 거다 정도로만 얘기를 할 수 있지, 어디에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는 당장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두자는 거죠. 근데 뭐 잘하잖아요, 다들. 이거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 방정식의 형태를 그랬으니까 방정식이면은 뭐는 0의 형태로 두는 거죠. 그래서 2x-y-7은 0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되게 웃기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이렇게 보면요, 아 이거요 1차 함수죠. 아 이거요 직선의 방정식이죠. 약간 좀 미친 사람들 같지만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1차 함수고 이건 직선의 방정식으로 보기로 했다. 딱 맞게 끝났네요. 이까지 하고 뒤에 내용물은 좀 이따 봅시다.
배고픈다. 네, 그 뒷페이지 볼게요. 또 직선 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얘기를 했고요. 두 직선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한 직선의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한 직선의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이다라고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좌표에서 직선을 두 개를 끄면요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정해져 있죠. 몇 개요? 그게 세 개죠.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날 수가 있죠. 두 직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떨 수도 있어요? 평행할 수도 있고요. 평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치할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세 가지 형태로서 우리가 배웠거든요. 평행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었죠, 그렇죠? 얘는 뭐 쉬워요. 여기까지는 몇 번 이제 해봤으니까요, 우리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방법이 뭐 얘는 알고 있죠, 평행한 거. 오히려 이쪽을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평행해져요? 기울기가 둘이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해야 되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뭐도 만족을 해야 돼요. 진짜 그냥 딱 평행만 하고 싶으면은 y 절편 길이는 달라야 되죠. 이게 특징이에요. 일치랑 평행이랑 이렇게 구별을 좀 지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일치하려면요 또 쉽죠. 얘네 둘 다 같으면 되거든요. 의외로 이제 저쪽을 좀 설명을 못 하는데 쟤는 어때요? 그러면 저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건이 필요하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저거는 오히려 쟤는 기울기 길이가 같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건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다르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출발한다고 치면은 저 멀리서부터 출발하는데요. 약간은 쟤랑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삐걱하고 아니면 이렇게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보이게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직선이라고 하는 건요 어차피 영원히 그을 거잖아요. 위로도 영원히 밑으로도 영원히 그을 거니까 기울기가 달라져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긋다 보면 어딘가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게 목적이라고 친다면요 그냥 기울기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조건이 하나가 늘어나요. 수상에서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의 내용이었고요. 한 점에서 만나긴 만나는데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네 번째로
수직으로 만난다. 이게 이제 좀 사건이죠. 얘네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야 한다라고 한다면요. 이것도 조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좀 외워두세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수상에서요. 얘네들이 수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심플해요. 이 기울기랑요. 이쪽 기울기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면 돼요. 특별히 곱했을 때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직선이라면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y는 2분의 1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다. 뭐 이런 두 직선이 있다라고 칠게요. 얘네들 기울기 하나씩 따보면요.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수직이에요. 말 안 해도 수직인 상황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증명해 줄 거예요. 일단은 내용만 됐죠? 거기까지가 이제 개념 5번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증명 과정 한번 살펴보자. 한 번은 봐야 되니까 뭐 개념 노트에 같이 쓰실 거면 쓰셔도 돼요. 좋죠 오히려. 치웁시다. 만약에요 여기 y는 mx 플러스 n이다 라고 하는 어떤 직선이 있고요. 여기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칠게요. 이렇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인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이다 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 있어요. 얘네들끼리 진짜로 수직으로 만날 때 그때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도대체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냐라고 증명을 할 건데 이 상태로 증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없는 건 아닌데 너무 복잡하니까 좀 심플하게 바꿔볼 거예요. 평행 이동을 할 겁니다. y는 mx 플러스 n이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평행 이동 시켜서 0,0을 지나도록 이게 이제 y는 m x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y는 m 프라임 x라고 평행 이동을 이렇게 시킨 다음에 얘네들끼리가 진짜로 90도가 되는 건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이게 90도가 되는 거면 평행 이동했을 때도 90도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얘가 수직인 것만 우리가 증명을 하면 돼요. 얘가 이제 수직인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요. 여기에 보조선을 그어줄 건데 x가 1이다 라고 하는 이런 보조선을 하나를 그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좌표를 하나씩 쓸 수 있겠죠. 여기가 x가 1이라 그랬으니까 1,m이에요. 왜냐면 y는 mx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좌표가 1,m 프라임입니다. 여기가 0,0이니까 우리는 얘가 진짜로 90도라면 그러면은 이게 직각삼각형인지만 증명을 해보면 되겠죠. 진짜로 이게 직각삼각형이 맞는 건지.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똑같은 1인데 여기는 m이고 여기는 m 프라임이니까 m-m 프라임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예요? 0,0으로부터 1,m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여기는요 루트 1 플러스 m 프라임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는지만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이거 직각삼각형 다시 말해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진짜로 이거 제곱이 되는지 제곱이라고 그랬으니까 루트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m제곱 플러스 1에다가요 m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1만큼 더했을 때가 뭐가 되는 m제곱 마이너스 2m m 프라임 플러스 m 프라임의 제곱 보니까 없어진 애들이 꽤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 넘어가가지고 2m m 프라임이 뭐가 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m이랑 m'이랑 곱했을 때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직이 된다라는 거죠. 기울기 길이가. 이렇게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증명까지는 뭐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어떨 때 수직이 되는지 이렇게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요. 1차 함수가 아니고 직선의 방정식이다 보니까 어떻게도 써 있을 거냐면요. 두 직선이 항상 이렇게 사람 좋게 쓰여져 있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방정식의 형태로 쓰여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1차 함수에 대한 상황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인데 이걸 넘어가서 이제 저렇게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써 있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점에서 만나는지 어떻게 해야 평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도 순서대로 가볼게요. 배운 순서대로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처음에 평행할 때부터 배웠죠. 어떻게 해야 둘이가 평행하다라는 걸 얘기했냐면요. 여기에 x 개수분의 위에 거 x 개수랑 y 개수분의 y 개수랑 같았어야 됐어요. 근데 상수함끼리는 안 같았어야 됐죠. 그러니까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애가 누군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게 뭐 100이든 마이너스 뭐 700이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기울기에는 아무런 영향도 안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상수함만 다르고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일치하게 되나요? 다 같으면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럼 기울기를 얘기하는 쪽이 이쪽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한 점에서 만나려면 그러니까 기울기가 다르려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울기가 진짜로 이렇게 달라버리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도 뭐 했다고 하면 쓸 수도 있어요. 중학교 2학년 과정 안에서. 여기는 처음이죠. 수직인 건요. 이것도 그냥 외워두세요. 외우시는 김에 같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x 개수랑 여기 x 개수 곱한 결과에다가 여기 y 개수랑 저쪽 y 개수 곱한 결과 이렇게 더했을 때 0이라고 나오면 그러면은 수직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그러니까 얘가 굳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풀어야 합니까? 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0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위에 등급 문제들이 있거든요. 한 3등급 이상의 문제들부터는 요거대로 안 풀면은 또 못 푸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네, 그래서 따로 좀 같이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지울게요. 증명 과정. 이런 두 직선이 있어요. 당연히 내가 수직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우리가 수직인 걸 알려면요. 기울기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방금 전까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기울기를 진짜로 구해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이거 넘긴 다음에 계산하면 되니까. 얘는 기울기 구하시면은 2분의 3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네 라고 해서 풀려면 풀 수도 있는데 얘 너무 귀찮다는 거죠. 그쵸? 이거를 멀쩡하게 있는 얘를 기울기를 굳이 내가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수고를 뭐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x 개수들끼리 곱해요 6이죠. y 개수들끼리 곱해요 마이너스 6이죠.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면은 수직이 되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여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있죠. 여기도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이라고 있죠. 이렇게 있을 거긴 하지만 어쨌든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요.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을 곱했을 때 진짜로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만들면 되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끼리 곱하는 거니까 필요 없고 그래서 곱해서
원래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 좀 힘드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양변에다가 b 곱하기 b 프라임을 곱해서 a 곱하기 a 프라임이고 마이너스 b 곱하기 b 프라임이다 라고 해서 넘어가서 a 곱하기 a 프라임이랑 b 곱하기 b 프라임을 더했을 때 0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네, 정리를 미리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펴보는 이 모든 과정들을 그냥 일반화 형태로 시켜서 그냥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순간도 있을 거거든요. 그게 없다고 치더라도 이거 맨날 기울기 바꿔가면서 풀기가 좀 귀찮으니까 네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되어 있어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 진짜 문제는 개념 6번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됐어요? 다 지워도 돼요? 가급적이면 그냥 말할 때 좀 써주세요. 네. 빠른가 말이 그 정도로 제가. 아무튼 네.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까지. 얘는 제가 증명까지는 안 할게요. 그냥 해달라면 해줄 수 있어요. 증명인데 여러분들의 그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배우는 이제 주된 이유인데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는 가장 메인 이유기도 해요. 점과 직선의 거리라고 하는 아주 짜증나는 네. 그 소단원적인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여기서도 많이 쓰이지만요 더 많이 쓰이는 데는 그 뒷단원인 원의 방정식에서 거기서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공식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점과 점 사이에 대한 거리는 구할 수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이용해가지고 여기들 사이의 거리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이 있고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당연히 이 점을 지나가진 않겠죠.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있으면서 여기 점을 p라고 잡고요. p, q라고 할게요. 제 마음대로. 이렇게 했을 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라고 하는데 증명 네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안 할게요. 안 할 거고 해줘? 해줘? 안 해줘? 괜찮아. 네, 안 할게요. 복잡해가지고 안 하고 그 영업도 한번 해보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 그랬는데 그럼 거리가 뭐예요? 뭐 거리를 어떻게 해야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최단 거리를 우리가 항상 거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직선까지 가도 되는 거면 그냥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아이고 또 누가 이렇게 돈이 많아서 돈 빌려줘야 된다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거리라고 얘기를 하죠. 90도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점을 제가 임의대로 h라고 잡게 되면 사실상 이제 모은 거리 요 ph 거리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얘는 알려줄 거예요. 어떤 직선인지 정확하게 알려줄 거고 어떤 점인지 몇 콤마 몇인지도 정확하게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런 공식을 모른다고 친다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좌표를 구해야 돼요. h라고 하는 좌표를 엄청나게 어렵게 이 h라는 좌표를 구해서 이 거리를 직접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죠?
못해요 절대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맨날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식으로 나온 게 거리니까 D라고 할게요. 뭐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좀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루트 여기 x랑 여기 y의 개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벌써 정신이 나왔죠. 그 다음에 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절대값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얘는 무조건 양수지만 얘는 재수 없으면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가 x좌표죠. x좌표가 x 안으로 들어갑니다. a 곱하기 p예요. 얘가 y좌표죠. y로 들어가요. 플러스 bq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플러스 c 그대로 갖다가 쓰는 이게 이제 거리예요.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될 거냐면요.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7은 0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3,1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지나지는 않죠. 3이랑 1 대입해보면 0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3,1이 여기 이렇게 바깥에 떨어져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뭐 진짜로 이런 식으로 지나갈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라고 칠게요. 그랬을 때 나는 뭘 구할 거냐면요. 요 3,1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거리를 구할 겁니다. 그럼 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옆에 문제 좀 봐가면서 할게요. 거리가 얼마예요? 루트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요 3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3 곱하기 3이니까 9죠. 요 1이 여기로 들어가요.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플러스 7 한 요게 이제 거리가 되는 거예요. 밑에가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게 피타고라스 수다 보니까 5로 되죠. 원래는 이렇게 깔끔하게 안 떨어져요. 많은 루트들을 다루게 될 텐데 일부러 제가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해 보면 12죠. 5분의 12인 거예요. 요 거리가. 요 h가 좌표가 얼마일까 이런 고민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거리만을 물어봤기 때문에 5분의 12라고 그냥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개념 6번 좀 채워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이게 0,0과의 거리를 다루고 있는 거라 하면 훨씬 더 쉽겠죠. 왜냐면은 여기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고요. 여기가 0,0입니다. 요 0,0 사이의 거리 90도로 내려간 최단 거리죠. 요 최단 거리를 물어봤으면요.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릴 일도 없지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어차피 x로 들어가니까 날라가요. 여기는 0이 y로 들어가니까 어차피 없어지고 남는 거는 절대값 c밖에 없죠. 그래서 0,0이라고 했으면요. 되게 심플하죠. 공식이. 이게 이제 그 좌표계에서의 거의 근해 공식급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얘를 모르시면 근해 공식을 모르고 2차 방정식을 푸시는 거랑 똑같아요. 알고 계셔야 이제 직선의 방정식도 풀 수 있고 뒤에 있는 원의 방정식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증명은 안 할게요. 앞에 얘는 그래도 들으면은 뭐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얘는 증명 과정을 봐도 암기에 딱히 도움이 안 돼요. 네, 머리만 복잡해질 겁니다. 아마 2회차에 가서는 하실 수 있어요. 했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문제로만 제가 저번에도 했었죠. 그렇게 여기 개념 문제부터 쭉 풀어주고 옆에 거는 그냥 숙제로 할게요. 다 찍어도 되겠죠? 저? 영상 필요하시면 달라고 하세요. 찍고 있으니까. 개념 1번입니다. 1-1이라고 써있죠. 여기에 마이너스 2,5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인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쓰십시오 라고 하고 있죠.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2,5를 지난다라고 하는 건요. y한테 5를 대입을 했을 때랑 x한테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랑 똑같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갖다 대입하면 0, 0 되잖아요. 그쵸? 근데 기울기가 3이라고 됐으니까 3x여야 된단 말이에요. 앞에다가 3 이렇게 붙여다 주면 되겠죠.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으로 식을 세웠습니다. y는 3x 플러스 넘어가면 11이죠. 근데 아마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문제에서. 이렇게 써도 학교에서 아마 안 틀렸다고 할 거예요. 그건 이제 학교 사정을 들어봐야 알 거예요. 뭐 직선의 방정식이면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아마 언지를 주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요. 책 안 잡혀 있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네, 만약에 써야 되면 그냥 저렇게 쓰세요. 지우지 말까 일단. 네, 그다음에 2번 그 밑에 거 보시면요. 이번에는 2점만 줬어요. 기울기를 안 줘놓고 2,3도 주고요. 4,1도 줬습니다. 옆에랑은 다르게 기울기를 안 줬거든요. 내가 기울기를 직접 구해야겠죠. 어떤 한 점에서 한 점을 찍을 때 2에서 4까지 올라갔어요. 얼마큼 갔어요? 증가량이 2인 거죠. 3에서 1까지 갔으면 증가량을 그냥 마이너스라고 잡아버리는. 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바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무 점이나 하나 붙잡고 가면 되는데 2,3 할까요? y-3은 뭐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죠. 얘도 아마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아까 그 말한 거 깜빡했는데 이건 1차함수 형태로 두시면 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실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둬야지만 거리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이유가 얘 때문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3-1번)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필요하면 이따 한번 더 써드리면 돼요. y는 라고 바꿀게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좀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겠죠. y는 2x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니까 제일 쉬운 건 뭐예요? 당연히 y 절편이랑 x 절편이랑 찍어놓고 푸는 게 제일 쉽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도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도 어떻게 해요? 여기가 5고요. 여기가 2분의 5라고 하셔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제가 아까 한 개 말해줘야지 하다가 까먹은 게 있는데 개념 노트다가 좀 써주세요.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언젠가 한번 다뤄야 되는 거라서 그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 직사의 방정식 L참수죠. 식 세우는 방법이 아까도 몇 개 봤었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네 번째 방법에 뭐가 있냐면요. 그 x 절편을 줘요. 예를 들어서 x절편이 3이래요. 그 다음에 y절편이 뭐 7이다. 7은 너무 큰가? 5라고 할게요. 5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점 두 개를 준 거잖아요. 3,0이랑 0,5 두 개 준 거라서 그때 직선의 방정식 내지는 1차 함수 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생각을 약간 바꿔서 내가 그 항등식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이렇게 식 세워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조건만 맞춰준 거죠. 뭐가 돼요?
3,0을 대입을 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똑같게 만든 겁니다. 3,0 대입하면 1은 1이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0,5를 대입을 했을 때도 어떻게 돼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적인 그런 생각을 이제 계속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걸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항등식으로 좀 식을 세워보면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죠. 이걸 일반형 시키면요. x 절편이 만약에 a고 y 절편이 b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가 1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써먹을 수 있냐면요. 굳이 어거지로 써먹는다고 치면 뭐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y가 6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x절편과 y절편으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려지는 삼각형의 넓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있었죠, 그쵸? 그럼 x절편과 y절편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데 x절편, y절편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를 는 1이라고 맞춰주시면 6분의 3,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x 플러스 6분의 y 는 1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x절편이 2고 y절편이 6인 거구나. 삼각형이 넓이가 6이네라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차츰차츰씩 이렇게 하나씩 좀 늘려가시는 분입니다. 꼭 이렇게 안 풀어도 되죠. 사실 뭐 대입하면은 2랑 6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있어요. 방법으로서 저렇게.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요. 직선 2x 플러스 2에 평행하다. 그러니까 그냥 기울기가 2이면서 여기도 2,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 뭐냐라는 거죠. y 플러스 3은요. 2x 마이너스 2다라고 이렇게 바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정리는 해야겠죠. 직선의 방정식이라 그랬으니까 식 좀 정리해 보면 y는 2x 마이너스 7 아니면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은 0 다 답이에요. 그다음에 5번 이게 이제 진짜죠. 얘 수직인 애라고 그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직인 거는 뭐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y는 저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얘 수직이었으면 좋겠대요. 어떤 직선이 기울기가 얼마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를 처음에 먼저 좀 특정을 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아, 기울기가 2인 직선 중에서 그렇게 많은 애들 중에서 누구 2,5를 지나는 그런 직선이 어떤 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y-5는 기울기 2 x-2라고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y는 2x 플러스 1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2x y 플러스 1은 0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6번 볼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그랬는데 이거 좀 몇 번 같이 해야겠죠 우리가? 어떤 3,1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한 거랑 숫자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우연이 대입해 보시면 알겠지만 3,1이 이 직선을 지나고 있지는 않아요. 지났으면 거리가 0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머릿속에 그림 하나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렇게요. 진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지만 뭐 상관없어요. 거리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3이 0이다라는 거고요. 나는 여기서 뭘 구할 거냐면요. 요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최단 거리. 요 거리를 구할 겁니다. 거리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한 거 9 더하기 16을 루트를 씌운 거 분의 절대가 9죠? 아니다 넣으면은 여기다 넣으면은 1이니까 4죠? 그 다음에 상수 마이너스 3은 그냥 그대로 갖다 써주시면 돼요. 이게 그냥 거리예요. 정리해 보시면은 루트 25니까 5분의 보통 이렇게 깔끔하게 안 떨어져요. 일부러 그냥 그렇게 준 거예요. 문제에서 10이죠? 이게요 거리가 드문 경우입니다. 굉장히
거리가 2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 원방 나가야 돼가지고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쓸 거예요.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원방에서. 그래서 좀 알고 계시고, 오른쪽 애들은 숙제입니다. 얘도 기출 테스트 스텝 2도 그냥 제가 왼쪽 것만 한번 쓱 풀어드리면 되겠고요. 1번 보시면 적분평면 2에 A가 2,5라고 이렇게 있대요. 그랬을 때 심플한 문제가 나와버렸네. 점 A를 지나면서 뭐래요? X축에 평행하답니다. 헷갈리면은 뭐 그냥 그려볼까요? X축에 평행하다가 일단 2,5는 있는데 대충 여기쯤에 2,5다라고 있는데 X축에 평행 X축에 평행하게끔 끓일 거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Y는 어쩌고저쩌고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Y가 5인 거 알았으니까 1번이 Y는 5죠. 그 다음에 Y축에 평행할 거면 어떻게 지어져야 돼? 이번에는 이렇게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X가 2입니다. 뭐 외우시면 좋겠지만요. 이 정도는 뭐 그냥 그려봐도 되겠죠. 나올 때마다. 네. 됐고 그 밑에 2번 보시면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것도 그냥 바로 할게요. 마이너스 3,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y-2는 기울기 2 x 플러스 3이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정리는 하셔야겠죠. 다만 y는 2x 플러스 8이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2x 마이너스 y 플러스 8은 0이다 라고 직선의방정식 형태로 쓰셔도 되고, 두 번째 것도 직선 얘랑 기울기가 같았으면 좋겠다라 그랬으니까 4,-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y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는 x 마이너스 4랑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1이라고 플러스 11이라고 하셔도 되고,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1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2,3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대요. 끊으세요. 뭐 그 뒤까지 같이 안고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2,3도 지나면서요. 기울기도 마이너스 1이라고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구해보시면 y는 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갖다 쓰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쩌고저쩌고 둘러싸여져 있는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5고 여기가 5죠.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얼마예요? 넓이가 2분의 25죠. 네, 4번 보시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죠. 하나는 1,1이고요. 하나는 3,3입니다. 기울기 구해보셔야겠지만 1,1에서 3,3 가는 건 뭐예요? 기울기가 1이겠죠. 그렇죠? 네, 2 증가한 거 2 같습니다. 기울기가 1이에요. 근데 1,1을 지나고 있으니까 뭐 어렵게 갈 것도 없죠. 그냥 y는 x죠. 이거. 두 번째로 하나는 마이너스 2,1이고요. 하나는 1,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요거 지나는 직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냥 공식으로 만약에 푼다고 치면요.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거 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거 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거 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3.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 하나 구했고 나머지 뭐 얘로 할까요? 그러면은 y 플러스 2가요 마이너스
x-1이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2,1을 대입을 해도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 거죠. 네, 5번 볼게요. 점 a-1, a 플러스 1 뭔가 좀 복잡하게 주는 것 같은데 여기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답니다. 얘가요 어떤 3,1 마이너스 1이랑 5,5를 지나는 직선 위에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생각해서 직선 구한 다음에 대입하면 딱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네 이미 했었죠 우리가 중학교 때요. 빨리 구할게요. 이거 기울기 얼마냐면은 3이죠. 어떻게 구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테니까요. 3,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y 플러스 1이 3 x 마이너스 3인 겁니다. 정리해보면 y는 3x 마이너스 10이죠. 여기까지는 뭐 이제는 좀 심플하게 올 수 있어요. 굳이 이 방법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올 수 있었죠. 얘가 이제 여기를 지난답니다. 대입을 했을 때 말이 맞아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 뭐이고요. 3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인 거랑 같다는 거죠. 이렇게 대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식 정리하면은 3a니까 넘어가면 2a일 거고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4죠. 여기가 7이겠네요. 아하 6번 이 책이 좀 너무하네요. 그 개념은 안 써다 놓고 자꾸 이렇게 막 뭘 요구하고 있는 6번 볼게요. 좀 납득하기 힘든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품고 있는 개념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x-2y 플러스 3이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y-4가 0이에요 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 있어요. 얘네들 사이에 교점이 있겠지. 기울기가 다르니까요. 당연히 교점이라는 게 존재할 거예요. 그 교점도 지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도 지나는 지금 여기에는 없는 제3의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하려고 하면은 사실 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점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푸셔도 돼요.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약간 그 분리를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교점을 구하라는 문제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만약에 교점을 안 구할 수 있다면 그냥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면서 얘를 지나는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그 제3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점을 안 구하고 식을 표현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굳이 교점을 힘들게 안 구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예, 이것도 그래요. 앞에서 제가 계속 항등식이다 얘기를 한 게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방정식 얘기까지 같이 넘어가게 되면은 되게 길어지니까요. 본능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알거든요.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쵸? A는 3, B는 2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식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x에 대한 방정식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었으면요.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a-3x가요. 마이너스 b 플러스 2라서요. a가 3이 만약에 아니라고 친다면 그러면 x가 해가 a-3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근데 내가 이제 같은 식을 썼는데 ax 플러스 b랑 3x 플러스 2랑 같다라고 썼는데 내가 이걸 방정식이라고 보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을 하는 단 하나의 x 값을 구하겠습니다라고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x 값이 이렇게 하나로 딱 떨어지는 건데 항등식은 뭐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뭘 대입을 해도 항상 말이 맞기 때문에 굳이 x 값을 안 구해도 돼요. 그러면은 나의 항등식에 대한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은 여기 는을 기준으로 좌변,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항상 똑같이 만드는 게 목적인데 여기에서 이제 기준이 되는 문자가 x다 보니까 x가 있는 애들끼리가 똑같아야 되고 x가 없는 애들끼리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는 3이랑 b는 2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이게 당연한 건데 굉장히 어려운 이제 한 단계 좀 높여서 이제 나도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K 쓰는 게 뭐가 하나 있었는데 앞에 거 잠깐만. 얼마 안 돼가지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항등식에 그 스텝 3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한대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요. 문자가 너무 많아요. 옆에랑은 다르게요. 제가 이제 급박하게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숫자가 쓰여져 있는 거랑 완전 다르죠, 그렇죠? 얘는 지금 어때요? 식이 이쁘게 정리가 돼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상태로 보면 이쁘게 돼 있죠. 이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뭐뭐뭐 x, 뭐뭐뭐 y 어쩌고 저쩌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x 빼기 2y 플러스 3이라고 써 있는 거랑 여기가 k 플러스 1x 뭐 어쩌고 저쩌고 y 어쩌고 저쩌고 숫자라고 써 있는 거랑 완벽하게 일치해요. 굉장히 이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당장이라도 이거 넘겨가지고 나누면은 1차 함수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왜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안 되냐면 이 한 줄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얘를 봐야 되는 가장 기준이 되는 문자가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x랑 y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문제에서 정해져서 그런 거예요. x랑 y에 대해서 보라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k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문자가 k가 돼야 돼요. 그런 측면을 보면 굉장히 정리를 잘못했죠. k가 있는 애들로만 따져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k가 없는 애로만 따져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우변도 정확하게는 어떻게 써 있어요? 0이라고 했지만 0k 플러스 0이라고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k 앞에 있는 개수인 얘가 0, 얘가 0이다라고 그래서 의외로 뭘 구해요? k 값에 관계없이라 그랬으니까 진짜로 k는 뭐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k 값을 어떻게 구해요? 뭐든 상관없다는데,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x랑 y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렵게 적용을 시킬 건데요. 얘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얘를 교점을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내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중학교 팀한 거니까 할 수 있으니까 뭐 넘어갈게요. 그렇게 푸시려면 그렇게 푸셔도 되는데 식을 약간 다르게 써볼까요?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식으로서 표현을 할 건데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뭐든지 약간 스토리가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다고 쳐볼게요. 여기서 어떤 스토리를 읽을 거냐면 옆에랑 똑같아요. k의 값에 관계없이 제 좌변과 우변이 항상 일치하는 식이다라는 항등식적인 개념을 갖다가 썼다고 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0이 되게끔 만드는 x, y 값이 있겠죠. 당연히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직선의 형태로 그려질 테니까. 얘가 0이 되게끔 만드는 x, y도 있겠죠.
얘가 x, y가 얘가 0이 되면서 얘가 0이 되게끔 만드는 한 쌍이 있어야 우리는 아까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교점이라고 불렀죠. 앞에서 그렇게 계속 수업을 해왔잖아요. 제가 연립방정식과 1차 함수는 그냥 순서의 차이인 거예요. 너네의 기준을 맞췄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k의 값에 도움을 빌면요.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그렇게 만족하는 x, y가 있다라고 치면은 얘는 뭐인 거예요? 요 둘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요 교점, 그러니까 여기 1번 직선입니다. 첫 번째 직선이 얘가 1번이고요. 2번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지나는데요. 여기 교점 있죠? 이 교점만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K가 지금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수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어요. K가 얼마느냐에 따라서 약간 딱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어떤 상태냐면 얘를 나침반의 기준으로 두고 여기로 이제 팔랑팔랑 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내가 만약에 알고 보니까 K가 1이네라고 하면 딱 이렇게 정해지겠죠. K가 마이너스 3이네라고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지겠죠. 딱 그런 상황이에요. 요 직선의 방정식이 누구를 지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x랑 y에다가 다 싹 다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k가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 내가 교점을 굳이 안 구하겠다라고 하면은 안 구할 수도 있어요. 물론 교점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쉽겠지만 문제가 이빨 꽉 깨물고 돼서 뭐 만약에 교점이 뭐 13분의 37,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오히려 이쪽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도 이것보다는 오히려 어느 쪽을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뒤에 원의 방정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풀어야만 해요. 절대로 교점을 구할 수가 없어요. 원에서는요. 원하면 구할 수 있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여기서 풀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원 얘기할 때 제가 좀 수월하게 하려고 여러분들도 이해를 좀 수월하게 하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이렇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교점을 구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돼요. 이번 시간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쓴 얘랑 얘에 대해서 K라는 상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항등식적으로 식을 쓴 게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의 방정식 자체를 표현을 한 거예요. 교점을 안 구하기로 했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 그래도 좀 쉽게 풀라고 지울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가 언제 3분의 1일 때 그때 K라는 상수가 딱 3분의 1로 정확하게 정해져야지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면서 얘까지도 같이 지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2y 플러스 3을 여기도 바로 치시고 싶으면 치셔도 돼요.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요. K라는 상수를 원래는 했겠지만 3분의 1이어야 된다라고 방금 알았으니까 이렇게 얘야말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도 지나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다라고 알 수 있고 이 상태로 쓰시면 안 되겠죠. 어차피 는 0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3 곱해도 돼요. 그냥 그러면은 앞에만 3x-6y 플러스 9만 되면서 뒤에는 그냥 그대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되겠죠. 더하면은 5x 마이너스 5y 플러스 5분이 돼. 5로 나누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0이다 라고 알 수 있는가. 아까로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1번 직선이었고 2번 직선이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늘 구해왔어요. 요 교점이 얼마인지를 구해왔는데 저는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맞춰놓은 다음에 얘가 알고 보니까 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데 라고 하면 그러면은 딱 이렇게 정해지는 거구나. K가 3분의 1일 때도 K가 3분의 1이어야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딱 특정을 지어버린 다소 좀 복잡한 개념을 갖다가 썼어요. 아무튼 답은 이렇습니다. 이거 설명하다가 끝난 거고요. 옆에 것만 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물론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교점 그냥 구하셔도 돼요. 이렇게 꼭 풀어라는 아니에요. 그냥 개념만 좀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원박할 때 필요해가지고. 어떤 두 직선이 있대요.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2이 0인 거고요. 그 다음에 bx 마이너스 3y 플러스 2가 0이다. 이런 두 직선이 있어요.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면서 2, 마이너스 1을 지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냥 교점 구하셔도 되는데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해볼게요.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면서 2,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된다 그랬는데 먼저 뭘 표현할 거냐면요. 이 식 자체가 K라는 상수의 도움을 받은 이 식 자체가 어떤 식이냐면은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그냥 제3의 직선의 방정식을 K라는 상수의 도움을 받아서 표현을 했어요. 지금 현재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얘가 1번 직선, 2번 직선이니까 여기 1번, 2번이 있어요. 교점이라는 게 생기겠죠. 얘를 기준으로 지금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어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교점만 지나는 거라면 사실 아직까지도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나 2, 마이너스 1 지나야지라고 그래? 그러면은 K가 딱 얼마여야겠네라고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2, 마이너스 1을 딱 대입을 하면은 남는 게 K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K를 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대입해 보시면 6 플러스 2 플러스 1 9죠. K가 있는 애들은 4 플러스 3 플러스 2니까 여기도 9죠. 그렇죠? 그러니까 K가 얼마여야 되냐라고 하면 심플하게 나왔어요. 다행히 운이 좋죠. 이거는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그러면 2, 마이너스 1을 지날 수 있는 거예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딱 되겠네 라고요. 만약에 2, 마이너스 얘가 아니라 뭐 한 5,4를 지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른 K가 나왔겠죠. 그러면 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그냥 빼면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죠. 계산 빨리 해보면요. 이런 직선이 얘네들의 교점과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고, 포인트는 뭐냐면은 교점을 직접 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넘어가도 될까요? 네. 7번 보면요. 얘네들의 기울기가 같고 점 3,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거 안 할게요. 7번은요. 안 해도 되죠? 얘네들을 지나는 직선과 기울기가 같대요. 기울기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안 할게요. 너무 적어가지고 차라리 8번 할게요. 아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5분 남았는데 이거 풀기에는 다른 걸 못 풀 것 같아서. 5, 마이너스 3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지난대요. 무조건 지나면서요. 여기 2,3이랑 5,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었으면 좋겠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지나는 기울기를 먼저 구해봐야 될 텐데 3간 동안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2라는 기울기의 수직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거냐면은 2분의 1이어야 되죠. 왜냐면 수직이려면 둘이 곱했을 때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거 다 정리하면 뭐예요? 그냥 결국에는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5, 마이너스 3을 지난 직선이 뭔가요? 라는 질문인 거니까 해보시면 y 플러스 3은요 2분의 1 x 마이너스 5인 거죠. 뭐라 그래요?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려 그랬으니까 저는 좋다라고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분수로 안 해도 되죠. 어차피 뭐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쓸 거라면은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분수를 나오는 걸 좀 싫어해가지고 좀 앵간하면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렇게 바꿔서라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또 좋다면 좋죠. 네. 9-1번 y는 2x 마이너스 3이랑요 y는 kx 플러스 2가요 처음에는 평행했으면 좋겠대요. 쉽죠 이것도. 평행했으면 좋겠다. 그럼 k가 2인 거고요. 수직이었으면 좋겠다.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왜 그런지는 아까 실컷 했고요. 10번 까지 하면 끝나겠네요. 저희 요거 밑에 거는 다 풀어. 바쁘다. 이거 밑에 거 풀어줘야 되는데. 네,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하는 모든 K값을 물어봤죠. 직선을 여러분들이 세 개를 진짜 그냥 대충 그리면요 무조건 삼각형이 나와요. 그쵸? 오히려 안 나오게끔 긋기가 쉽지가 않은데 잘하면은 안 나오게끔도 할 수 있죠. 셋 다 평행한 거는 지금 불가능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면요 제3의 직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직선이 평행만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하나는 뭐 상관없어요. 어떻게 노력을 해도 어차피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다 기울기가 다르다고 하더라도요 기적과 같이 어떻게 한 점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면은 또 삼각형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가 평행하든지 아니면은 다 같이 한 점에서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만. 그래서 10-1 요거는 이제 얘 때문에 기울기를 좀 빨리빨리 표현을 해보시는 게 낫겠죠. 그게 더 나을 겁니다. 1번 직선의 기울기가 -2고요. 2번 직선의 기울기가 2죠. 3번 직선은요 기울기가 3분의 K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요거를 만족을 할 거면 얘네들이 같아질 수는 없으니까 3분의 K가 2던지 또는 3분의 K가 -2던지. 그래서 K가 여기서 될 수 있는 게 두 개가 나오죠. 우연치 않게도 6이랑 -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케이스는요 1번이랑 2번 직선에 대해서 교점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는 EX 플러스 Y가 5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연립방정식 형태로 둬야지만 교점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두시고 구해보시면 여기 교점에 해당하는 여기가 2,1이에요. 이건 뭐 계산 빨리 하시면 되는데 요 2,1을 누가 요 제3의 직선에 해당하는 K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는 0 얘도 같이 2,1을 지나면은 그러면은 다 같이 한 점을 지나는 거니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대입해 보면 2K 마이너스 5니까 K가 2분의 5겠네요. 여기서 그렇게 3개죠. 얘는 2 플러스 얘까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도 나가다 끝날 것 같아서요. 10번까지만 풀어보시고 뭐 앞에 푸는 것도 있으니까요. 같은 문제. 그것도 꽤 손이 갈 겁니다. 거기까지만 숙제로 낼게요. 일단은 뭐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 147번까지 147쪽까지라고 일단 쓰긴 쓸게요. 숙제로. 11번, 12번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여기 페이지까지. 어쨌든 알려드린 건 다 알려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안 풀어줘가지고 풀어오라고 하기가 개인적으로 좀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